예, 그렇게 해서 컨볼루션 실질적으로 코딩을 할 때는 뭐 이런 디멘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게 다 텐서플로우 내에서 다 해두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디멘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게 정확한 코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요거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면 요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인풋의 이미지가 5x5예요. 그리고 커널의 사이즈가 3x3으로 지금 시프팅을 할 때 몇 칸씩 뛰나요? 이 경우에는 지금 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2칸씩 뛰죠. 제가 지금은 그냥 한 칸씩만 이렇게 했는데 꼭 한 칸씩만 할 필요 뭐 2칸씩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트라이드가 1인데 이 경우에는 스트라이드가 2죠. 그러면 스트라이드가 2가 되면 사이즈가 확 줄어요. 아웃풋의 사이즈가. 인풋의 사이즈는 5x5였는데 아웃풋의 사이즈는 2x2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를 뭐 여러분들이 그 옵션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미지를 확 줄이고 싶다 했을 때 컨볼루션으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꼭 풀링뿐만 아니라. 뭐 이게 복합적인 동작이 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보면 컨볼루션인데 스트라이드를 2로 함으로써 인풋하고 아웃풋의 사이즈만 보면 줄었죠. 예? 줄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보면 컨볼루션 요 한 세트가 컨볼루션이 있고 풀링이 있다고 했는데, 풀링은 예를 들어 2x2면 반으로 줄잖아요. 근데 여기도 줄면 머리가 복잡해요. 막 여기도 줄고 여기도 줄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저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컨볼루션으로는 사이즈를 줄이고 싶지 않아 해요. 보통은. 그럼 어떻게 다시 5x5가 있는데 3x3으로 컨볼루션을 하면 아웃풋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여러분 손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인풋의 사이즈가 5x5라고 하죠. 그리고 커널의 사이즈가 3x3인데 스트라이드가 1이면 아웃풋의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한번 해보세요. 5x5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한 개 나올 거고, 또 한 개 나올 거고. 그러니까 3x3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x5의 이미지가 3x3 커널로 하면 3x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줄었죠. 근데 사이즈를 줄이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다시 인풋의 이미지가 이건 뭐죠? 7x7에 3x3 커널을 하면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인풋이 7x7이면 5x5가 됐죠. 그러니까 일단 사이즈는 똑같아졌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더 늘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뭘 넣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더 들어가면 안 돼요. 0으로 다 채우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 어차피 그냥 내가 테두리는 다 0으로 채울게 이렇게 하면 그거를 보통은 0으로, 그래서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컨볼루션을 통해서는 내가 그냥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를 그냥 같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도 줄고 풀링도 줄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로 패딩을 합니다. 5x5가 들어가고 제로 패딩을 해서 7x7로 하고 그냥 컨볼루션을 하니까 5x5로 줄어드는데 5x5에서 5x5로 간 거죠. 요거는 보면 예를 들어 원래 이미지는 5x5였는데 제로 패딩을 하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저렇게 스트라이드 2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5x5에서 제로 패딩하고 스트라이드 2로 하면 3x3이 나온다는 걸 그냥 복합적으로 다 얽혀있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ANN에서 가장 키였던 것들, 키가 시그모이드 펑션이었잖아요. 또는 렐루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에는 뭐가 있느냐? 컨볼루션하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컨볼루션하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하고 풀링하고 하고 요게 컨볼루션 레이어 한 세트예요.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림은 이렇게. 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었어요. 컨볼루션하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풀링하고 여기 한 세트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만 보세요.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입니다. 이미지 들어갔죠? 뭔가 컨볼루션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막판에 이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 부분이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 요 부분에 하는 역할은 이미지의 컨볼루션 커널을 통해서 사람이 이미지에 있는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것처럼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거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됐으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거는 ANN 밖에 없어요. 그래서 뒷단에 ANN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래트닝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플래트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지를 플래트닝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압축된 또는 익스트랙트 된 피처를 플래트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ANN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은 이렇게 돼요. 우리 기존의 ANN을 생각하면 이렇게 된 게 쭉쭉쭉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또는 커널을 또는 피처를 러닝하는 프로세스였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컨볼루션으로 바뀐 겁니다. 인풋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여기다 보여줄 테고 제일 끝단에는 노드가 몇 개일까요? 엠니스 데이터 셋이니까. 제가 참 이걸 지금 한 몇 년째 여기 10개로 바꾼다고 하는데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10개가 돼야겠죠? 그러면 다시 로스 펑션은 뭐가 될까요? 로스 펑션은
소프트맥스.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게 AN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기를 어떻게 백프로포게이션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좀, 그냥 텐스플로우 알아서.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백프로포게이션 할 거고, 애덤 옵티마이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종이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래. 이거는 여러분 종이에 쓴 거니까 컴퓨터가 알아들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런 구조, 껍데기가 이렇게 해. 보면은 처음에 필터, 그러니까 여기 또 커널 사이즈는 3x3. 지금 보면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널 마스크 필터, 요게 몇 개? 32개. 그렇게 되면 32개 되면 32개. 그 다음 액티베이션은 렐루. 패딩을 사실은 해라 안 해라인데 세임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가 세임이란 뜻일까요? 전후에 사이즈를 갖게 패딩 같으니까 알아서 네가 뭐 패딩을 하든 말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제로 패딩을 해야겠죠. 사이즈가 세임이니까. 그러면 인풋은 28 곱하기 28의 채널은 하나. 그 다음 맥스 풀링 2x2로.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한 세트. 한 번 더 하겠다네요. 한 번 더. 커널 또 3x3에 실제로 커널 사이즈는 32 또는 32, 33인데 굳이 얘기해 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33. 나는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커널 사이즈를 3x3으로 할지 5x5로 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거의 아웃풋 채널의 개수라기보다는 3x3의 커널이 한 6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커널이 있어야 피처들이 제대로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요 64를. 이런 커널을 64개를 쫙 서로 다르게 훑는 거예요. 64개의 서로 다른 각자가 제대로 학습이 된다면 피처를 뽑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역시 렐루고 세임이고 그러면 여기 인풋의 쉐입은 여기서 맥스 풀링을 했으니까 14에 14에 채널이 32개니까 32개. 그다음 또 맥스 풀링. 여기까지 오면 정확하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를 플래트닝 해야죠. 이제 이 부분은 ANN입니다. ANN을 배웠죠. 플래트닝하고 댄스. 제일 마지막은 10개, 중간은 100개를 하든 500개를 하든 128개를 하든 내가 알아서. 그리고 또 제일 끝에 보면 소프트맥스 적혀 있죠. 액티베이션 펑션. 내가 손으로 그린 구조를 정확하게 텐스플로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코딩을 한 겁니다. 이게 혹시 하나라도 네이밍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최적화를 하야라는 거 알려줘야겠죠?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터는 애덤 쓰라고 했으니까 애덤이 좋다고 했으니까 애덤 쓰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 있고, 매트릭은 애큐러시로. 그리고 모델 다 핏.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끝. 이거는 지금 AN이나 CN이랑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달라진 거지. 이게 다른 거지. 컴파일 하는 거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얘가 들어갔더니 9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코드 플러스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그 개념적인 것들 구조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엠리스 데이터셋이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 뭐 워낙 예제로 유명해서 저도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쪽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똑같은 가져왔습니다. 이제 스틸 서피스 SSD 또 보면 결국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우리 뭐 지금 이게 다 같은 데이터예요. 다 요렇게 다 같은 디펙트 타입에 뭐 이걸 보면 뭐 여기서 스크래치 난 것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제 NEU 데이터라고 뭐 오픈 데이터 셋인데 각 클래스에 한 300장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200 x 200. 이건 오픈 데이터 셋이에요.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200 x 200에 각 클래스마다 한 300장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이거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이미지 보면 사람 이건 스크래치 타입의 디펙트다. 뭐 저는 뭐 이게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딱 누가 봐도 이건 CNN 문제죠. 누가 봐도.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제가 똑같이 했어요. 지금 보면 32, 64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냐면 커널 사이즈도 다 똑같이 했고 인풋 쉐입이 200 x 201이겠죠? 인풋 쉐입이. 그 다음 커널을 32 썼으니까 그리고 맥스 풀링을 했으니까 요 다음에 인풋 사이즈는 100에 100에 32겠죠? 그 다음에 필터를 64개 했고 또 커널 했으니까 그 다음은 50에 50에 64겠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엠니스 데이터셋이랑 똑같이 해보려고 그냥 바로 플래팅 했어요. 꽤 많죠? 여기서는 50 곱하기 50 곱하기 64가 쭉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팅하고 128에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10개가 아니라 6개니까 6개 달고 소프트맥스 달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해보면 뭐 이렇게 했더니 뭐 해서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1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관련돼서 클래시피케이션 그냥 CNN 쓰면 돼요. 그리고 요 기본적으로 이런 주어진 요 구조에다가 뭐 이 세트를 뭐 하나 더 본다든지 뭐 숫자를 좀 바꿔 본다든지 이렇게 요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CNN 끝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던데.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더 제너럴하게 맞는 얘기인데 더 제너럴하게는 저 같은 경우는 행렬? 예, 행렬. 행렬인데 채널이 있는 행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에 여러 채널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1차원의 데이터가 쭉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차원 데이터잖아요. 뭐 우리 뭐 타임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는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이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값이 0이고 여기 값이 1이고 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시계열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로 보면 높이가 1인 거죠. 요 높이가. 그러면 이것도 2D 맞죠? 단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길게 있는 높이는 1이고. 그래서 이걸 1D CNN을 할 수도 있겠죠. 2D CNN이 아니라 1D CNN. 커널이 이렇게 되겠죠. 커널의 높이가 무조건 1이어야겠죠, 얘는. 그리고 이게
뭐 1/3이 쫙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도 CNN을 쓸 수 있어요. 1D CNN으로. 그럴 거잖아요. 높이가 1.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만 쭉 흐른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으니까 안 가죠. 쭉. 요즘은 이걸 많이 써요. 시계열 데이터도.